타란이라는 이 어린 소녀는 마법사야. 그리고 10살이 되자마자 힘을 얻게 돼. 그는 주변의 어떤 물건이든 쉽게 조종할 수 있어. 그는 기쁘게 엄마에게 자신의 새로운 힘에 대해 말해. 하지만 소년의 실망스럽게도 그의 엄마는 겁에 질려 있어. 특히 그가 어떻게 염력을 사용했는지 말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불과 바람도 만들 수 있는지, 완전한 공포와 분노 속에서 그의 엄마는 그에게 마법 사용을 멈추라고 요구해. 우리 소녀는 뭘 잘못했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해. 하지만 그의 엄마는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앉아.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살고 싶은지 물어봐. 그리고 어떤 어린 소년이라도 그렇듯이 타라는 그걸 빌미로 그렇다고 말해. 그녀는 그에게 약속을 강요해. 다시는 그의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투라는 불안해하며 왜냐고 물어봐. 그래서 그의 엄마는 그에게 말해줘. 귀족과 기사에 대한 악명 높은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소년에게 익숙해. 그는 알고 있어.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마법사로 여겨진다는 것을. 그들이 귀족이든 기사든 상관없이. 하지만 귀족과 기사는 매우 달라. 이 세상의 귀족들은 신성한 사람들의 실제 후손들이야. 옛 인류를 구하겠다고 맹세한 프라이안이라는 종족. 반면에 기사들은 바로 그 귀족들의 후손들이야. 피가 일반 인간과 섞인. 투라는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어. 그리고 그의 엄마는 그것을 이용해 설명해. 귀족과 기사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다고. 비록 그들이 비슷한 힘을 공유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그녀는 밝혀. 그가 절대로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진짜 이유를. 그의 아버지는 개쩌는 기사였어. 그리고 투라는 그의 힘을 물려받았어. 몇몇 사악한 귀족들은 마을 밖에서 기사들을 노예처럼 취급해. 그리고 그들을 단지 도구 이상으로 보지 않아. 그래서 투란의 엄마는 그의 안전을 걱정하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그의 능력을 숨기라고 재촉해. 그래서 그가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그것이 그들의 약속이었어. 그 대화 이후 8년이 흘러. 그리고 그는 이제 청년이야. 투라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있어. 그는 절대로 마법사로서의 힘을 드러낼 생각이 없어. 사실 그는 집을 떠날 야망조차 없어. 그리고 그들의 양들도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아. 어느 평화로운 아침, 우리 소녀는 꽤 화난 방문객을 맞아. 스파이더맨 3에 나오는 그 녀석처럼 문을 쾅쾅 두드리며 피터 파커에게 월세를 요구하는. 투란이 문을 열자 모그가 있어. 이 원 시인들이 마치 그가 욕이라도 한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 하품을 하거나 뭐 그런. 그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어. 그리고 그들이 마을 장로 로부스의 죽음을 자신의 이름과 엮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를 위협하며 마을 사람들은 그의 멱살을 잡았어. 그가 촌장을 해친 장본인이라고 소리치며 그를 밖으로 내던져 먹히게 하기 전에 괴물들에게 말이야 귀여운 이론이네. 그리고 우리 소녀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그들의 노력을 이해해. 결국 마을 전체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반면 젊은이들은 맞설 용기조차 없었지. 괴물에게 타라는 현실을 지적해. 이 광대들이 어떻게 단지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비겁함 때문에 분노에 찬 구레나룻이 주먹으로 그를 치려고 해. 하지만 우리 소녀는 그걸 멋지게 피해버려. 그는 곧바로 몸을 튕겨. 그리고 그 녀석의 코를 박치기 해버려. 회상하며 마법이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도구라는 것을.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은 만화를 대가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불을 피울 필요조차 없어.
넘어져라는 속삭이는 명령 하나로 그는 다른 녀석을 쓰러뜨려 그리고 세 번째 녀석의 공격을 피해 투라는 마법을 너무 잘 사용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 그의 상대방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아니, 내 말은 그의 희생자들은 죽지 않아. 카시모 2.0이 다른 녀석의 머리를 후려쳐 그의 모든 상대를 제압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는 좌우로 그들을 박살내. 그리고 그렇게 그들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 있어. 그가 먼지를 터는 동안 그리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어. 마법사라는 비밀을. 투라는 비웃어. 이 바보들이 힘을 아껴 써야 했다고. 노인의 장례식을 위해. 그리고 여자들을 향해 돌아서 너희도 한 대 맞고 싶냐고 물어보며 그들은 단지 그를 확인하러 왔다고 안심시켜. 하지만 우리 소녀는 호구가 아니야. 그리고 이 시체들을 치우라고 말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래. 며칠 전 촌장은 끔찍한 괴물의 존재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마을 입구에서 발견된 그 생물의 몸은 검은색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 집채만 한 크기로. 촌장은 그 괴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어. 마법사를 고용해서 퇴치하려고. 그리고 그때까지 어른들과 아이들은 숲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 일반인으로서 괴물과 마주치는 것은 확실한 죽음을 의미해. 왜냐하면 마법사만이 그들을 죽일 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야. 라부스는 그의 진짜 언덕에 있는 아이를 방문하기로 결정해. 양치기 투란. 아이는 지루한 삶을 살아.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노인이 와서 신경을 긁을 때까지. 투라는 그의 명령을 따를 동기가 없어. 왜냐하면 엄마가 돌아가신 직후에 그 늙은이가 그들의 양을 훔치려고 했거든. 투라는 레부스가 같은 문제로 왔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에게 꺼지라고 말해. 하지만 이 문제는 장로에게 더 중요해. 그는 출현을 알리러 왔어. 마수의 목격이 확인됐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투라는 두려워하지 않아. 가장 위협받는 사람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라부스는 마법사가 오고 있을 거라고 그를 안심시켜. 그리고 감사하는 대신 투라는 그에게 꺼지라고 상기시켜. 그 꼰대가 단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양치기의 목숨보다 그의 양해. 이 세상의 괴물들은 마법을 가진 짐승으로 정의돼. 그들은 인류의 마법사에 대한 해답이야. 하지만 투라는 처음으로 마법사를 보는 것에 신이 나 있어. 그들이 얼마나 강력할지 궁금해하며 갑자기 피냄새가 그를 놀라게 해. 그리고 그는 그 근원을 추적하게 돼. 숲속에서 그 결과는 잔혹했어. 짭카시모는 장로가 키케처럼 반으로 갈라진 것을 발견해. 고조처럼 태연하게. 그는 평범한 동물들이 그런 피바다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괴물에 대한 소문은 진짜임에 틀림없어. 즉시 그는 주변에서 어두운 만화를 감지해. 거대한 표범이 다음 먹이를 위해 도착했을 때 우리 소녀는 그를 노려보고 비록 괴물들이 엄청나게 강력해야 하지만 일부 강력한 마법사들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 단 한마디로 투라는 위협적인 고양이를 쳐다봐. 그리고 즉시 죽으라고 명령해. 그 생물을 몇 마일 뒤로 날려버리며 이누마키의 주원을 떠올리게 하는 능력. 그 명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괴물이 다시 그에게 달려들자. 하지만 반복된 시도 끝에 투라는 날뛰는 짐승을 멈추는데 실패해. 거대한 표범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숴버려. 투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결정해. 그리고 믿음직한 채찍과 함께 돌을 집어들어 양치기로서의 기술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며 먼저 그는 작은 돌을 강화해. 다음으로 그는 그것을 더 빠르게 만들어 그것을 휘둘러 형태를 부여하기 전에 그리고 쏘기 직전에
그는 그것에게 목표물을 꿰뚫는 능력을 명령해. 돌은 엄청난 추진력으로 발사돼 레이저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나아가며 그 광선은 표범의 얼굴을 절단해. 하지만 여전히 치명타를 입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복으로 괴물은 목표물을 끝내려고 해. 압도적인 돌진으로 도망칠 틈을 주지 않고 우리 소녀는 이것을 계획했어. 그가 하늘에서 같은 돌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이번에는 그 생물의 머리를 노려 두개골을 활짝 열어버리며 그 공격은 성공적이었어. 거대한 괴물을 파괴하는데 젊은 투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야. 그 시체를 버려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어. 강에나 어딘가에 투란은 그것에 대해 꽤나 태연해. 그리고 일도 신경 쓰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불안에 대해 그는 그냥 괴물의 시체를 여기에 남겨둘 거야. 그리고 그들이 치우게 놔둘 거야.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소녀는 생각해. 마을의 불안정한 현실에 대해. 이제 그들은 그를 더 나쁘게 대할 거야. 그의 거래에 관해서는. 하지만 그는 괜찮아. 그들을 반죽여 놓을 수만 있다면. 공정한 거래를 위해 그가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형씨의 문이 다시 쾅쾅 울리기 시작해. 이 바보들이 정말 정신이 나갔는지 궁금하게 만들어. 이번에는 그가 문을 확 열어젖혀. 이번에는 분노를 표출하며. 하지만 놀랍게도 제복을 입은 남자 한 명만 있어. 남자는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보아하니 그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여행객일 뿐이야. 예상치 못한 변화는 투란을 안심시켜. 그는 자신의 횡설수설에 대해 사과해. 아까 짜증나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밝히며. 웃기게도 우리 소녀는 자신의 예의에 대해 정말 불안해해. 왜냐하면 이 친구는 너무 착하기 때문이야. 그의 마을에 있는 거지 같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외에도 그는 남자의 칼을 훑어봐. 그리고 그가 여관을 찾고 있는지 물어봐. 형씨의 배에서 큰 소리가 나. 그것이 투란에게 답을 줘. 그가 남자를 안으로 초대하면서 여기서 그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그리고 여행객에게 대접해. 그는 말 그대로 먹어치우기 시작해.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그리고 여행객은 놀라서 주목해. 투란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소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언덕에서의 양치기 의무 외에는. 그리고 그는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아. 여행객은 그를 차분하게 관찰해. 그리고 투란에게 흥미를 느껴. 양치기가 훌륭한 예의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며. 그의 직업에 대해 투란은 어떻게 예의를 배웠는지 공유해.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불행히도 불과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 여행객은 애도를 표해. 그리고 소년을 안심시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라고. 투란의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제 우리 소년이 질문할 차례야. 그래서 그는 이 남자가 여기에 온 이유를 물어. 여행객이 밝히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 그가 사실 여기에 왔다는 것을. 괴물 퓨마를 죽이기 위해.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마법사라는 폭탄 발언을 해. 물론 타라는 마법사가 이 마을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로브스 덕분에 여행객은 이것을 확인해. 그리고 자신의 질문을 하기로 결정해. 이 지역에서 분명히 괴물을 감지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투란이 장로에 대해 안다는 사실이 있어. 그리고 괴물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데도 소녀는 도망갈 두려움이 없어. 그 괴물의 주된 목표는 투란 자신이어야 해. 그래서 여행객은 그가 얼마나 침착한지에 놀라. 그는 소년이 양치기치고는 이상하게 용감하다고 추론해. 그리고 냉정하게 그의 진짜 정체를 질문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티란이 어머니와 나눈 대화로
정말 알고 싶어 했던 왜 그가 비밀을 밝힐 수 없었는지. 그녀는 나쁘거나 사악한 귀족의 존재를 두려워했어.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사는 재미로 기르는 개와 같기 때문이야. 물론 그들은 기사들을 사랑으로 대할 거야. 어쩌면 가족처럼 대할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기사들을 소처럼 희생시킬 거야. 무서운 삶이야. 소년의 어머니가 정말 원하지 않았던.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힘을 비밀로 하라고 요구했어. 다른 마법사들이 알게 되면 그들도 그를 개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야. 형씨는 어머니의 말에 시달리고 있어. 그리고 이 남자가 그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투라는 이미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어. 자신의 보존을 위해 남자는 왜냐고 물어. 소위 양치기라는 자가 대답을 거부해. 하지만 지옥이 펼쳐지기 전에 남자는 다시 바보 같은 말투로 돌아가. 농담하는 척하며 웃긴 건 우리 둔한 주인공이 진심으로 그를 믿는다는 거야. 유머 감각이 형편없다고 인정하며 여행객은 나쁜 농담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 투라는 충격을 받은 채로 말해. 아무도 그를 마법사라고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장난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그래서 마법사는 손을 내밀어 자신을 케오른이라고 소개하며 방랑자 투라는 악수를 잘해. 그리고 자신을 양치기라고 소개해. 곧 18살이 될 소년이라고. 다른 남자는 따뜻하고 놀랍게도 자신이 75살이 될 거라고 밝혀. 형씨는 신의 젊은 유전자를 가졌어. 보아하니 마법사들은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이도 더 천천히 먹어. 그래서 투라는 물어봐. 이 남자가 어떻게 애초에 방랑자가 되었는지. 보아하니 케오는 아라비안 가문을 60년 동안 섬겼어. 나중에 떠나기 전에 케오는 집 없는 유목민이 되는 것을 좋아하기로 결정했어. 그들의 무해한 잡담은 계속됐어. 투라는 이 사람과 함께 편안함을 느꼈어.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은 흘러 해가 완전히 떴어. 케오른이 떠나도록 재촉하며 감사 인사로 그는 아라비안 은화를 남겨 그 가치에 있어 가장 순수한 것 중 하나를. 젊은 남자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여. 그리고 그의 사냥에 행운을 빌어. 하지만 케이오르는 자신 있어. 그들 둘이 서로 마주칠 거라고. 그가 들르면 더 자주. 두 친구 사이의 부드러운 대화는 제쳐두고 테라는 양치기 임무를 계속해. 그의 마법 주문을 사용하여 양들을 통제하고 모아. 그들은 그에게 몰려들었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법사와의 만남에 경외감을 느껴. 편안함을 느낀 지 오래됐어. 누군가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케오른이 가진 유머 감각도 정말 쉽게 만들었어. 그는 진심으로 우리 소년을 놀라운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생각했어. 미친 일이야.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기사들이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야. 사악한 귀족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냥할 뿐이라고. 불행히도 투라는 그것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전혀 몰라. 히세롤 언덕에는 더 이상 괴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이 남자가 이미 모두 죽였기 때문에. 케이오는 주위를 둘러보고 있어. 괴물의 존재를 느낄 수 없다고 관찰하며 전투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궁금해해. 그 생물이 이미 사냥당했는지. 하지만 진짜 질문은 누가 그것을 죽였냐는 거야. 그리고 장로는 왜 그를 불렀을까. 만약 그가 다른 마법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전히 그는 괴물이 죽어서 기쁠 뿐이야. 그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니까. 갑자기
마법사의 감각이 10일까지 치솟아 그가 뒤돌아볼 때 살이 베인 생물과 마주하며 이것은 사실 괴물의 망령이야. 투란이 이미 죽인 바로 그 생물. 기사는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어. 원인을 모르는 채 망령은 발톱으로 그를 공격하려고 시도해. 키에라는 강력한 발구름에서 멀리 피하며 괴물들이 항상 망령으로 변한다는 것을 내면화하며 만화가 죽은 후에 흩어지지 않으면 하지만 사냥의 기본 지식을 가진 마법사라면 누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 해 위로 돌진하며 마법사 기사는 그 사람이 푸마를 죽인 책임이 있는 마법사여야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추론해. 하지만 혼란스러운 부분은 초보 기사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짐승을 죽일 만큼 숙련되지 않아야 해. 이렇게 그는 마법사에게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궁금해해. 그리고 장담하는데 형씨, 젠장할 천둥 화살을 꺼내. 그 멋진 스쿠나 패널을 떠올리게 해. 볼트가 천둥 같은 속도로 발사돼 망령을 향해 나아가며 완전히 무효화될 뿐이야. 케오르는 이 놀라움을 예상하지 못했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괴물의 만화가 훨씬 우월할 때야. 심지어 자신의 것보다도 갑자기 망령은 바람 속으로 사라져 그 생물이 반격하려 하는지 궁금하게 만들어 그의 마법을 자신의 것으로 마법사 자신의 그림자에서 나타나며 괴물 같은 저주가 뒤에서 터져나와 케온을 강력한 일격으로 측면 공격해. 마법사 기사는 팔이 베인 채 간신히 살아남아 이런 종류의 생물은 훨씬 평균적인 기사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멀리 피하며 그는 거리를 둬. 대체 어떻게 괴물, 이렇게 강력한 망령이 여기에 나타났는지 의문을 품으며 상황을 보아하니 키에라는 정말로 비장의 수가 없어. 그리고 그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해. 가치없이 죽지 않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하며 기사는 전면 공격을 계획해. 그들 둘 다 죽이기 위해 그는 모든 만화를 한 손에 집중시켜 그 생물을 찌를 의도로 그것이 그를 공격하자마자 망령은 공격을 시작해 마법사에게 주먹을 장전하도록 재촉하며 그리고 확실한 죽음을 향해 돌진해. 끝이 암울해 보여. 이 전투의 절정을 위해 숲에서 푸른 빛이 날아올 때까지 그리고 뾰족한 일격으로 그 생물을 섬멸해. 마법사는 할 말을 잃었어. 망령이 한 방에 쓰러지는 동안 투라는 괜찮냐고 물어봐. 자신을 드러내며 웃기게도 케오르는 그가 병적인 유머 감각을 가졌다고 조롱해. 자신을 양치기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둘 다 마법사지만 선배 기사는 혼란스러워. 왜 소년이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는지 그가 멍해지는 것을 보며 기사는 질문을 바꿔 물어봐. 왜 투란이 그를 돕기 위해 애썼는지. 그가 쉽게 떠날 수 있었을 때 소년은 그들의 대화를 떠올려. 그가 아직 그의 집에 있을 때 투란은 마법사 기사가 왜 괴물을 죽이러 왔는지 정말 알고 싶었어. 그가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을 때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 기사는 웃었어. 마을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말하며 그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어. 그들의 목숨을 위해. 투라는 그것이 케온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어. 하지만 선배는 그에게 설명했어. 마법사들이 어떻게 신의 힘을 물려받는지, 그리고 그 힘으로 그는 생각해.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물론 평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마법사가 그의 철학을 공유하지는 않았어. 각자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들은 현재 투란의 머릿속에서 밝게 빛나. 그가 미소를 지으며 모두가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바퀴벌레 같은 괴물이 어찌어찌 살아남아. 기사가 설명하는 동안 이 망령은 그들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그 구경은 적어도 귀족의 위협 수준이야.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마을 사람들을 돕는 거야. 대피시키기 위해 케오르는 심지어 미끼가 되겠다고 제안했어.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괴물을 붙잡아두겠다고. 그때까지 물론 형씨는 큰 소리치고 있었어.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비장의 수가 없어. 이 생물을 처리하기 위해 투라는 그를 놀라게 하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켜. 그가 아직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며 그 같은 어린 소년이 마법사에 필적하는 재능을 가졌다는 깨달음. 베테랑 기사를 당황하게 했어. 지금 그는 순진한 사람의 분노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 그는 절대적인 영화와 절정을 목격하고 있었어. 투라는 슈퍼 사이어인 블루 아우라를 뿜어냈어. 그리고 재능을 보여줬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투라는 그 생물에게 도전해. 자신의 한계의 깊이를 알아보기 위해. 케오는 겁에 질려 소년에게 물러나라고 말해. 위험한 괴물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에 정신이 팔려. 케오는 다가오는 괴물의 일격을 피할 시간이 없어. 우리 소년에 의해 반격당하는 가장 가까운 구조물에 그 생물을 처박아 버리는. 기사는 이제 이해해. 그가 단지 소년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싸움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는 진정해야 해. 테란의 계속 성장하는 재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해. 우리는 아름다운 나선형 공격을 보게 돼. 괴물에게 연발되는. 하지만 테란이 한 번에 처리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망령은 죽기를 거부하고 다시 그를 쫓아와. 이때 케오른이 밝혀. 망령은 물리적 공격의 면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소녀는 의문을 품어. 어떻게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지. 그러면 해결책은 불이나 번개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테라는 손을 뻗어 불덩어리를 집중시켜 망령의 살에 형성되도록. 그런 것조차도 그 생물을 꼼짝도 못하게 해. 하지만 보아하니 그게 전혀 목표가 아니야. 케오르는 생각해. 마법사의 힘이 다른 존재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이것은 극히 기본적인 지식이야. 그런데 소녀는 그것조차 몰라. 그래서 그는 천천히 깨달아. 타란이 사실 같은 아이라는 것을. 원래 괴물을 죽인,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것을 내버려 두어 망령이 되게 한. 간단히 말해서 이 아이는 평생 만화를 흡수한 적이 없어. 베테랑 기사는 그에게 불을 만들라고 지시해. 그리고 짐승에게 뾰족하게 쏘라고. 이 접근법을 채택하며 우리 소녀는 손에 불꽃의 나선을 시전해. 케이온이 어떤 마법사에게든 불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내면화하는 동안. 하지만 그의 순전한 충격에 이 아이는 그것을 손끝으로 조종하고 있어. 그리고 말 그대로 순수한 재능으로 형태를 바꾸고 있어. 투라는 불창을 망령에게 충돌시켜 그것을 산채로 구워 살을 섬멸해. 이때 베테랑 기사가 그에게 재촉해. 집중력을 유지하라고. 투라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망령의 마지막 부분까지 모두 태우는 것이 필요해. 양치기가 전혀 직면하지 않는 것.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해내는 그 시체를 소멸시키면서 마침내 싸움에서 승리했어. 그리고 괴물 같은 망령과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위해 귀족이 필요한 훈련도 받지 않은 단순한 양치기가 그것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했어. 우라는 쇼가 마침내 끝났는지 궁금해해. 그의 선배가 만화를 흡수하라고 재촉하는 동안 미래의 또 다른 망령을 막기 위해 과정은 간단해. 마법사는 그저 시각화하면 돼. 에너지를 자신에게 흡수하는 것을.
그것에 집중하며 우리 소녀는 녹색 만화를 흡수하기 시작해. 타버린 잔해에서 손바닥으로 발산되는 이것은 투란이 그런 만화를 처음 흡수한 거야. 그래서 그의 몸은 새로운 내부 에너지로 넘쳐나고 있어. 황홀한 반응이어야 해. 그리고 둘 다 놀랍게도 만화를 흡수한 것은 그의 생애 처음이야. 만화가 나이가 들면서 성숙하는 것은 사실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해. 하지만 그것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괴물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만화를 흡수하는 것 하지만 이 아이는 평생 처음으로 만화를 흡수했어. 그리고 귀족 수준의 마법을 구사해. 즉 이 아이는 마인크래프트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크리에이티브 모드 키에라는 소년에게 사과해. 갑자기 그가 어떤 귀족 가문에 속한다고 믿으며 하지만 미천한 양치기는 먼저 그의 상처를 돌보라고 재촉해. 그들은 결국 그를 치료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 케오는 진심으로 투란이 귀족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에게 제대로 된 존경을 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해해. 하지만 우리 소녀는 그런 배경이 전혀 없다고 강조해. 그는 아버지의 신원조차 몰라. 그리고 이 친구에게 아첨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애원해. 케오르는 진심으로 궁금해. 왜 신과 같은 마법사가 어떤 언덕 위에 앉아 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그는 약속에 대해 알게 돼. 투란이 어머니와 한.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는 그에게 귀족들에 대해 말했어. 그들이 어떻게 마법사들을 이용하고 버렸는지. 그 말을 듣고 케오르는 사실 그녀의 지혜에 동의해. 투란에게는 웃긴 일이야. 과잉보호적인 양육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는 아이에게 어머니의 걱정이 옳았다고 안심시켜. 맞아. 마법사들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존재들이야. 20년 전에도 귀족 가문들 사이에 큰 전쟁이 발발했어. 그가 섬겼던 아라비온 가문, 그리고 자하르의 대가문이 서로 맞서 싸웠어.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 아라비온의 기사 900명이 학살당했어. 3,000명의 군대에서 그리고 불행히도 가엾은 남자는 그 전쟁에서 모든 친구를 잃었어. 덴버는 세탁소를 열고 싶어 했어. 하트만은 그를 꾸짖었고 심지어 그의 아내와 아들도 죽었어. 자하르 가문의 일원들에게 학살당했어. 유일한 생존자로서 트라우마를 남겼어. 그래서 소년의 어머니가 그에게 경고한 것은 옳았어. 기사들은 끔찍하고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해. 하지만 그녀가 틀린 것이 하나 있었어. 그리고 그것은 테란의 능력이야. 케오르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정말 창피해. 그는 괜찮은 기사인데도 소녀는 생물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했어. 그조차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아이는 기사의 위협으로 분류되지도 않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완전한 귀족 수준의 전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위 등급에 있어. 그래서 타라는 궁금해해.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경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지. 기사로서 하지만 흥미롭게도 케오르는 때때로 귀족 계급의 아이들이 기사 가문에서도 태어난다고 언급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케오르는 양치기에게 언덕을 떠나라고 조언해. 그리고 실제 세계의 색깔을 경험하라고. 인류에게는 더 많은 기사와 귀족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심지어 자신들의 것이 아닌 세상과 마주하기 위해. 신들에 의해 옆으로 밀려났던 바로 그 종족들이 다시 복수를 계획하고 있어.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귀족들의 내분이야. 내부에서부터 그들을 파괴하고 있어. 현재의 시대에는 투란과 같은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해. 위대한 귀족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오히려 베테랑 기사는 주목해. 투란조차도 양치기로서의 지루한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그를 생각에 잠기게 해.
하지만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 정말 몰라. 산을 내려온 후에 호르는 그에게 쫓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해. 부명예, 권위 또는 가족과 친구. 그 모든 고귀한 추구는 달성하기 어려워. 이 언덕에서 그는 소년이 새로운 것을 시각화하도록 도와. 모험적인 운명투라는 괴물을 사냥하러 다닐 수 있어. 또는 미지의 세계에서 탐험가가 될 수도 있어. 더 좋게는 귀족 가문에 입양될 수도 있어.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어. 그의 말 후에 투라는 확실히 인정해. 그 길들이 그에게 어울릴 거라고. 양을 치는 지루한 삶보다. 사실 그가 진정한 호기심을 가진 것은 처음이야. 다른 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베테랑 기사는 두려워해. 기대를 걸어 아이를 실망시킬까봐. 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길에서 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갑자기 그는 그의 혈통 능력에 대해 물어봐. 하지만 투라는 그게 뭔지도 몰라. 기사는 그가 훈련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그리고 혈통 능력의 개념을 설명해. 그것은 기본적으로 각 귀족이 프렌으로부터 물려받는 특성이야. 그들의 조상. 이 능력은 바로 귀족과 기사 사이의 결정적인 요소야. 케이오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해. 소년이 느꼈던 주문이 있는지 물어보며 그에게 너무 쉬웠던, 전혀 노력이 필요 없었던. 처음에 테라는 그것이 그의 강화된 신체 능력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만화는 모든 사람의 신체적 속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소년은 코가 좋다고 표현해. 그리고 물건을 던져 케오는 그것들이 진짜 추측이라고 생각해. 아라비안 가문조차도 무기를 던지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는 다른 답을 찾는 데 관심이 있어. 몇 번의 추측 후에 소년은 왜냐고 물어. 이 남자가 지금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는지. 케오르는 마침내 진짜 가문을 추측했어. 투란이 연결된 큰 불행과 함께 소년의 능력은 자르의 덱가문과 연결되어 있어. 사냥꾼의 가문으로 여겨지는,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바로 그 가문. 케오르느로부터 소년은 같은 혈통이야. 이 남자의 적들과 그래서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사과해야 할지 의문을 품으며 낯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그가 전혀 모르는 소년의 긴장된 표정을 보며 케오르는 아이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안심시켜. 결국 애초에 전쟁의 원인은 그가 아니었어. 그 피바다. 어른들의 결정의 결과일 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불의 불로 맞서 싸우면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투라는 궁금해. 기사가 그에게 조언한 것에 대해 후회가 있는지. 언덕 아래로 내려가라고 케오는 강조해. 만약 소년이 정치적 권력의 길을 찾는다면 그는 자아르 가문에서 끝나게 될 거라고. 그의 뛰어난 능력으로. 하지만 그는 아이의 인격을 믿어. 그 안에 있는 선함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 평생 숨겨왔던 것을 케온에게. 그래서 소년 같은 사람이 자아르 가문에 합류하더라도 그들이 바로 그 이유가 될지도 몰라. 그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베테랑 기사는 아이가 우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 그는 아직 애초에 가문을 결정하지 않았어. 투리는 그의 숙고의 끝에 도달한다. 산을 내려가고 싶다는 그의 소망을 표현하면서. 하지만 그는 바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그 남자의 부상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의 말은 키어런에게 확신을 줄 뿐이다. 이 아이가 얼마나 친절한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베테랑 기사. 우리 소년에게 만화의 필요성에 대해 가르친다. 물질. 전능함의 바로 그 기초로 여겨지는 그 칭호는 과장이다. 하지만 마법은 그 원인에 적합한 만화를 필요로 한다.
타라는 흥미를 느끼며 자세한 내용을 묻는다. 그리고 3가지 주요 요인에 대해 배운다. 마법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첫 번째는 혈통이고 2번째는 친화력이다. 그리고 3번째는 인과관계다. 혈통은 태어날 때의 타고난 재능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기사가 아닌 귀족들에게는, 예를 들어 평범한 마법사가 치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누군가의 부상을 마법으로, 하지만 레비스타를 가진 사람은, 남쪽에서 온 피는 훈련 없이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것이 혈통의 힘이다. 타고난 기술 친화력에 관해서는 그것은 마법과의 친숙함과 같다. 간단히 말해서 마법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정 작업을 더 쉽게 수행한다. 테란이 화염구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처럼 그가 돌 던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쉽게. 일반적인 불꽃은 그런 종류의 속도를 갖지 못할 것이다. 또는 파괴적인 출력. 그 무리의 마지막 하나는 인과관계 그 자체다. 베테랑 기사조차도 어려워하는 개념. 키어는 소년에게 퀴즈를 낸다. 그가 만화로 누군가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투라는 어떤 종류의 빛이 빛날 것이라고 추측한다. 기껏해야 하지만 그것은 현상이다. 인과관계의 결여에서 비롯된 키어러는 설명한다. 결과에 대한 자극이나 원인이 없을 때, 또는 목표가 달성하기 매우 어려울 때, 그러면 이 개념이 적용된다. 투라는 그 개념을 이해한다. 그가 사망 원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공유하면서 불꽃을 쏘는 것처럼 그 불을 만들고 쏘는 것, 더 직접적인 원인이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불을 붙이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의도적인 행동과 같다. 선배 기사는 소년의 뛰어난 이해력에 놀랐다. 하지만 투라는 그런지 알아낼 수 없다. 그는 마법 짐승을 조종할 수 없다. 그의 말로 그것은 실제로 괴물의 만화 때문이다. 마법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투란처럼 재능 있는 마법사조차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있다. 최고의 마법사들은 만화의 원리를 안다. 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각 상황에 대해 투라는 자아를 가문해 특별한 마법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은신과 추적 기반 능력에 능숙하다. 키어는 아이에게 그것을 재현해보라고 재촉한다. 그래서 투라는 그의 생각을 내면화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무로 사라지기 위해. 베테랑 기사. 말 그대로 이 아이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다. 성공한 소년을 축하하며. 하지만 그것에 대해 뭔가 키언을 불안하게 만든다. 물론 갑자기 아이가 다시 시야에 나타난다. 무서운 능력이다. 자아르 가문이 소유한 아라비아 병사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그 능력. 처음에는 깨진 능력처럼 보인다. 하지만 베테랑 기사는 비웃는다. 그것이 여전히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실제로 표현한다. 소년에게 몇 가지 훈련에 대해 가르치는 데 관심을. 그가 적의 가문 출신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양치기 소년이 그를 치료하고 심지어 그의 생명을 구했다. 지금도 키어는 궁극적으로 소년의 성품을 믿는다. 다음 장면에서 양치기가 짐을 싸면서 상황이 복잡해진다. 그의 양을 팔고 마을을 떠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그의 갑작스러운 출발에. 하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신경을 쓴다. 그는 양을 풀어주겠다고 위협한다. 그들이 그에게서 사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잡을 수 있지만, 그는 양들이 그들에게 돈을 벌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엉망인 코수염을 가진 대머리 난쟁이 아저씨는 이 아이가 그의 말로 장난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는 전액을 제안한다.
그리고 두 마법사는 그렇게 떠난다. 작은 마을을 영원히 뒤로하고 투라는 갑자기 기억한다. 이 바보들이 실제로 키언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임무에 대한 추가 보상금. 하지만 마법사는 돈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어쨌든 그가 괴물을 죽이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그들의 여정은 이별로 시작된다. 선배 기사가 투란과 팀을 이루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투란은 그것에 괜찮다. 그리고 그의 모든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들 둘 다 서로에게 행복한 작별 인사를 한다.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투라는 선배 기사의 등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중에야 그는 그랬는지 반성했다. 그는 기사가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그는 어머니의 애정을 결코 부족하지 않았지만 평생 투라는 아버지 같은 인물을 갈망했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남자. 그가 되고 싶었던 사람의 종류에 대해 그것은 암시하는 정말 따뜻한 방식이다. 타라는 친절해지고 싶어한다. 어쨌든 지금부터 키언처럼 소년의 여행은 사막으로 길게 이어진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여행 상인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묻기로 결심한다. 사람들은 그가 길을 막는 것을 울타리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길을 묻는다. 그리고 머레이라는 근처 도시에 대해 배운다. 상인들에게 감사한 후 투라는 떠나려고 한다. 갑자기 바보들 중 한 명이 그를 막을 때 지불 없이 떠나는 것에 대해 그를 꾸짖으며 이 쓰레기들에게는 정보조차 대가가 따른다. 그들이 무기를 뽑을 때 그들은 소년에게 그의 가방을 바로 벗으라고 요구한다. 기본적으로 이 녀석들이 쥐새끼 무리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산적들 그들의 리더는 공유한다. 이곳은 황무지다. 아무도 누군가의 죽음에 신경 쓰지 않을 곳. 그래서 소년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친절이다. 그리고 그의 소지품만 사냥한다. 투라는 이 순간 깨닫는다. 이 녀석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베테랑과의 경험을 떠올린다. 두려움 대신 소년은 느낀다. 그들을 그의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의 기쁨을. 산적들은 웃음으로 포효한다. 아이를 허풍쟁이라고 부르며 그 똑같은 허풍쟁이가 그들의 엉덩이를 토네이도에 넣을 때까지 바람 마법으로 직접적인 바람을 사용하는 대신 타라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훨씬 적은 만화를 소모했다. 이것은 그에게 주문을 시전하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든다. 그의 상대를 효과적으로 현혹시키면서 동시에 그의 플라스크에서 물을 좀 꺼낸다. 그는 그것들을 고드름 총알로 조종한다. 그리고 솔직히 그가 그것들을 공중에 띄우는 방식은 정말 멋지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테라는 그들을 산적 중 한 명에게 발사한다. 그의 살을 찢으며 이 주문은 괜찮지만 그는 그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산적들은 즉시 항복을 제안한다. 소년의 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리더가 주의를 끄는 동안 그의 부하 3명이 뒤에서 아이를 포위하고 있다. 투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발을 땅에 구른다. 그들 모두를 쓰러뜨리기 위해 오벨리스크를 세우면서 산적 두목은 완전한 공포 속에서 지켜본다. 소년이 그의 부하들을 모두 죽인 것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로 이제 위치가 바뀌었으니 투라는 산적 두목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다. 왜 그들은 계획도 없이 어리석게 그를 공격했는가? 누구나 마법사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소년이 머리를 숙였기 때문이다. 그는 무례한 사람들에게조차 너무 친절했다.
그를 평민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투라는 다시 새로운 것을 배웠다. 그리고 리더가 막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 형은 얼음 총알로 요리된다. 회상에서 우리는 키어런이 소년에게 조언했다는 것을 배운다. 산적들에게는 결코 자비를 보이지 말라고. 또는 나쁜 사람들은 현장에서 죽여야 한다. 그러한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10명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 17세 소년은 기다리는 것을 마쳤다. 그리고 산적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이용할 작정이다. 그의 여정을 위해 가는 길에 한 가지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안에서 그를 삼키며 그가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들을 살려줄 수 없었다. 베테랑 기사의 경고가 사실로 울려 퍼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주저함 없이 처리해야 했다. 그의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흔적은 희미해졌다. 소년의 마음은 경치 좋은 풍경에 자리 잡았다. 그가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딜 때 그는 작은 도시 머레이를 내려다보았다. 경이로움을 표현하며 여행은 처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건물조차도 그의 작은 마을과는 다르다. 그 느낌은 마을 양치기에게는 웅장하다. 그래서 그는 과일 상인 중 한 명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그는 손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다. 키언의 조언에 따라 여관을 찾으라는. 그는 길을 묻고 싶어한다. 하지만 상인은 그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그에게 매우 무례하다. 투라는 먼저 무언가를 사야 하는지 궁금해하게 만든다. 소녀는 사과를 달라고 한다. 그리고 지불금으로 2개의 두핏 동전을 꺼낸다. 지불금을 건넨 후 상인은 그에게 특정 여관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펍앤인이라는 곳에 도착한 후 그는 리나를 만난다. 그를 환영하는 멋진 직원. 그는 하룻밤 숙박을 요청한다. 16두핏이 든다. 브로는 가격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가 그녀의 미소를 볼 때 지불 후 그는 리나에게 근처에 현상금이 걸린 괴물에 대해 묻는다. 기본적으로 그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만화를 흡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번다. 놀랍게도 그 여자는 당황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한다. 형은 술을 마셔야 한다. 그녀에게서 정보를 얻기 위해 리나는 시청을 언급하고 그가 혼란을 표현할 때 그녀는 그가 시골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시청에는 주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영주가 임명한 그리고 내일 문을 열 것이다. 그가 괴물 현상금을 찾을 수 있도록 리나는 그가 다시 괴물 사냥꾼인지 묻는다. 우리 소녀는 그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괴물 사냥꾼은 평범하다. 마법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녀는 형이 이미 최고 수준의 마법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저 말이야. 실제 괴물 사냥꾼. 사람들이 정말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온다. 사실 괴물을 죽여서 마법사가 된다. 이 친구는 분명히 아직 살아있다. 그의 위험한 임무 후에 그리고 마법사가 될 때까지 쓰러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미단의 말에 관심을 표현하며 투라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마법사들이 괴물을 사냥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 죽일 수 있는 그와 함께 있는 4명은 마법사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있다. 우리 소녀는 궁금해하게 만든다. 그들 중 적어도 한 명이 아직 마법사가 되었는지. 분명히 34명의 마법사만 이용 가능하다. 모두 도시 영주 밑에서 일하는. 이드는 투란에게 무기가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가 작은 새총을 볼 때 그는 그것이 얼마나 달았는지에 감명받았다. 미다는 정말 멋진 남자다. 그가 그를 꾸짖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투란에게 토끼나 여우 괴물을 사냥하라고 격려한다. 이 녀석들은 사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우리 소년을 영입한다. 그들의 팀에 합류하라는 제안. 물론 타라는 이 녀석들에게는 스머프 같다. 그래서 그는 제안을 거절하고 그의 방에서 쉰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는 그런 팀에 합류할 욕구가 전혀 없다. 그가 마을을 떠난 것이 여전히 당황스럽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로 갑자기 소녀는 소리를 듣는다. 또 다른 회상 시퀀스를 시작하며 희연은 항상 그에게 경계하라고 말했다. 도시가 위험하기 때문에 여관에 올 때조차도 그의 손에 그의 만화를 좀 붓고 소녀는 문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열었다. 그냥 리나가 그를 덮게 해주러 왔다. 그의 방이 너무 춥기 때문에. 잉크. 내 교양 있는 남자들아, 왜냐하면 우리 모두 작가가 그것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고 생각한다. 리나는 꽤 모호하게 행동하고 그녀의 의도를 설명한다. 이 여자는 돈에 미친 년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금액에 대해 그를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할 것이다. 그녀가 그에게 주는 지구상의 어떤 남자도 거절할 수 없는 표정. 그 거리에서 우리 소녀는 머리가 벽돌처럼 굳었다. 그녀가 지옥처럼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투라는 시그마 남자를 기억한다. 키어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매춘부들이 쉽게 누군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병에 걸린 마법사들은 저항력이 있지만 그것을 옮길 위험이 더 악화시킨다. 그래서 그는 방금 그녀를 거절했다. 그녀의 심술궂고 흥분한 엉덩이를 아래로 보내면서 우리 차드는 침대로 돌아간다. 이 도시들이 얼마나 거래적인지 깨닫고 모든 것에 대해 리나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는 나를 댄이라고 듣는다. 그리고 그의 소년들이 묻는다. 아이를 팀에 합류시키려는 그의 의도에 대해. 비록 아이는 괴물 미끼로나 쓸만해 보인다. 마담은 실제로 테란의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 자신을 기억했다. 그는 그를 돌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를 팀에 초대했다. 이 남자는 진정으로 최고의 친구다. 그 부분을 엿듣고 타라는 도시의 따뜻함 속에서 약간의 위안을 찾는다. 다음 날, 그는 시청에 가서 공무원과 만난다. 소녀는 정중하게 괴물을 사냥하겠다는 요청을 밝힌다. 키언의 말이 다시 그의 기억에 울려 퍼지는 동안 사람들은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애초에 그것을 추구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당신을 존중하게 하려면 그는 말했다. 소년에게 마법사라는 비밀을 밝히라고. 그러면 그는 영원한 존경을 받을 것이다. 공무원은 현재 소년에게 포스터를 건네준다. 까마귀 괴물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간단한 질문조차도 소년에게 형편없는 대답을 얻는다. 엉덩이에 막대기를 꽂은 공무원에게서 공무원, 그는 괴물의 시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확인을 위해. 그리고 소년이 괴물을 퇴치하지 않으면 죽은 후에 도시 법에 따르면 사형이다. 결국 투란, 그 자신, 괴물이 망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기를 거부한다. 그는 근처에 기사가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그렇지 않다. 괴물을 사냥할 시간이 없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도시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 그들은 사냥꾼과 같은 사람들을 고용한다. 그 모든 무례함 후에 테라는 공무원을 떠난다.
그가 결국 죽을 것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현실 점검이 온다. 그가 사냥하도록 임무를 받은 생물은 죽었다. 그리고 이 빌어먹을 놈의 충격에 다시 데려왔다. 아이가 즉시 그것을 다시 가져왔다. 그것을 혼자서도 제압하며 일이 마무리되자 투라는 현상금에 대해 묻는다. 그들은 서둘러 그에게 금액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그에게 제대로 쉬라고 재촉한다. 그들은 그가 날개까지 유지한 것에 감격했다. 그리고 까마귀를 좋은 상태로 가져왔다. 놀랍게도 투라는 떠나지 않는다. 분명히 그는 더 많이 사냥해달라는 요청이 있다. 다음 장면에서 리나는 잔치를 벌인다. 가장 비싼 품목들로 그녀의 손님이 30마리를 이겼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3일 만에 괴물 30마리를. 그녀는 우리 소년이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안다. 그녀가 금덩어리 사냥꾼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하지만 그는 돈에 신경 쓰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쫓는 만화다. 그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면서 그의 만화는 이미 여러 번 증가했다. 비록 그조차도 한계를 느낄 수 있지만 강해지기 어렵게 만들면서 터너는 리나에게 음식에서 한이 훔쳤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먹었다고 비난한다. 그가 얼마나 마른지를 생각하면 놀랍다. 음식에 만족하며 형이 갑자기 떠나려고 일어설 때 깡패들이 뒤에서 그를 잡는다. 그들은 그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들었다. 괴물 제압으로. 하지만 그들의 잡담을 즐기는 대신 투라는 이 녀석의 얼굴에 가라테 촉을 날린다. 그리고 악당 앞에서 그를 창피하게 만든다. 그의 도발로 나머지 갱단이 그를 공격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소녀는 그것을 능숙하게 피하고 다른 녀석을 기절시키는 잽을 되돌려준다. 마지막 놈은 가구를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한다. 마치 그것이 차이를 만들 것처럼 투라는 그의 손가락 튕기기에 힘을 줄인다. 그리고 이 녀석도 때려 눕힌다. 전체 장면은 리나에게 문제다. 여관 안에서의 싸움을 용납할 수 없는 그들 모두 우리 소년에게 사과하게 남겨두고 결국 미다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 녀석들은 절박해졌다. 돈 부족 때문에.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건방져졌다. 그는 바보들에게 다시 사과하라고 강요한다. 테란이 미단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는 동안 3일 안에 그들은 스스로를 부양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 녀석들을 버리는 대신 방세. 마음씨 착한 소년이 그들에게 돈을 좀 준다. 그가 그에게 보여준 친절에 대한 보답. 투란을 그의 팀에 초대함으로써 물론 이 지불의 대가로 소년은 정보를 다시 원한다. 메단이 기꺼이 응하는 것. 다음 날 재능 있는 마법사가 그의 마지막 사냥을 위해 도착한다. 도시에서 그는 실제로 다음 도시에 대해 모두 물었다. 짐을 싼 후 향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대화는 정말 가치가 있었다. 메단은 오지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키언보다 더 친절하다. 회상 기억은 빨리 끝난다. 투란이 날카로운 냄새를 감지할 때 그의 예감이 틀리기를 빌면서 그가 그 원천을 향해 돌진할 때 그는 남아있는 발톱 자국을 발견한다. 그리고 결국 메단 그룹의 한 남자를 발견한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여기가 최악의 부분이다. 미단 자신도 땅에 누워있다. 어제 쓰지 않은 그의 돈. 그의 몸은 붉은 FS에 흠뻑 젖어 있다. 메단을 위한 채팅에서 우리는 쓰러진 동지를 위해 조의를 표해야 한다. 한 남자가 살아남아 말다툼만 했다. 그들 모두를 삼켜버린 토끼 괴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투라는 어두운 토끼를 응시한다.
그들 중 한 명의 살을 씹으며 이 녀석은 정말 악몽을 꿀 것 같다. 마약에 취한 이 사탄의 자식을 봐. 우리 소녀는 몸을 일으켜 대비한다. 그리고 그 생물은 말 그대로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그의 태클에 거의 맞을 뻔했다. 다행히 그는 제 시간에 탈출했다. 그리고 마법을 조종하기 위해 그의 믿음직한 채찍을 꺼냈다. 그리고 강력한 돌을 쏟아. 그 슛은 엄청난 속도로 발사된다. 여러 개의 돌이 그 생물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모든 공격은 방어되었다. 괴물의 속도 때문에 보복으로 짐승이 그를 끝내기 위해 그에게 뛰어든다. 그의 목표물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 그 생물은 멈춘다. 그리고 그것이 주변을 파악하기 전에 테란이 뒤에서 그를 측면 공격한다. 그의 목 주위에 치명적인 찌르기를 연결하며, 그리고 그는 다시 사라지기 전에 물러난다. 성진우의 은신 암살자 기술을 생각나게 한다. 그 생물은 그를 쫓으려고 한다. 숲의 주변 나무들을 베어 넘기면서 광란 속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며 결국 부상으로 충분한 피를 잃어 쓰러진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 우리 소년이 자신을 드러내게 만든다. 마침내 그는 짐승을 죽인 후 모든 만화를 흡수한다. 이번에는 제외하고 만화는 표범 괴물보다 훨씬 크다. 그는 두란이 살아남은 남자들 중 한 명에게로 향하는 것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의 정체를 마법사로 확인한다. 마지막 선의의 표시로 그는 그 남자에게 가족이 있는지 묻는다. 또는 그들의 소지품을 물려줄 수 있는 무언가. 이것은 회상 시퀀스를 유발한다. 미다는 근처 도서관과 오람에 관심이 있었다. 수천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그는 아이의 얼굴이 어떻게 밝아지는지 볼 수 있었다. 책에 대해 들은 후 불행히도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었다. 마법사만 허용되었다. 그걸 회상하며 소녀는 친구들에게 적절한 장례를 치러준다. 그리고 오럼시로 갈 작정이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의 표정이 나타난다. 그가 친구가 행복을 찾기를 갈망하면서 그가 쉬는 동안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투란으로 끝난다. 위대한 도시 오람에 도착하며 당황스러워하며 머레이는 순수한 이것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서둘러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일부 경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범죄 행위를 위해 대도시, 작은 것보다 더 세련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경비원들이 결국 그를 입국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들은 그에게 옷을 닦으라고 말한다. 비열하고 업계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우리 소녀는 아름다운 도서관 탑 그것의 순수한 크기는 그를 위협한다. 그가 그것이 마법으로 강화되었는지 궁금해하면서 투라는 입구에 서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마법사만 통과할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마법사라고 밝힌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그의 형편없는 사칭에 불쾌해한다. 그를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그들은 그를 믿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그들의 주문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는 케언이 한 번 투란에게 말했던 것을 감지한다. 그 마법사들은 즉시 다른 사람의 만화를 시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더 강한지 아닌지 이해한다. 이 남자는 우리 소년을 평가하려고 했다. 심지어 시도했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걷어차였다. 형은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이것이 평범한 마법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케냐는 자신을 발타스 가문의 기사라고 소개한다. 그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 알려달라고 간청하며 다행히 투라는 들어가기 위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발토스의 주인이 그를 승인해야 한다. 먼저 다음 장면에서 투라는 목욕을 하고 있다.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해서 짜증이 난다. 형은 현재 마사지를 받고 있다. 그를 씻겨줘야 하는 하녀들에 의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들이 마음껏 계속하도록 내버려둔다. 하녀 중 한 명은 놀랐다. 우리 소년이 실제로 나올 때 그 양복으로 정말 멋져 보인다. 그들 3명 모두 그의 아름다움을 숭배한다. 심지어 그에게 평범하게 말하지 말라고 간청한다. 그가 마치 그들의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다음은 진짜다. 분홍색 머리를 자랑하는 여자가 손님을 만나러 온다. 즉시 그를 거지처럼 보인다고 조롱하며 그의 첫 도착에 곧 그를 차려입힌 후 같은 남자가 이제 왕자처럼 보인다. 투라는 아젤라의 이름을 차분하게 받으며 자신을 소개한다. 그 대가로 그녀는 그의 가문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이유로 그것을 밝히기를 거부한다. 그녀에게서 더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버릇없는 귀족은 그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그녀는 위협적인 기운을 내뿜는다. 그가 만화를 사용하도록 위협하며 그가 그녀를 혼란스럽게 쳐다보는 동안